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또 8.27 대책이 또 어제 발표를 했죠. 자, 과연 이 대책이 시장에 효과가 있을지, 과거에는 또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뭐 지금 한 2006년도 때 부동산 급등기, 2006, 7년 부동산 급등기 때랑 상황이 전혀 다를 게 없는데요. 그때랑 지금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한번 보면, 이제 8월 27일 날 발표를 한 거죠. 수도권 공급 계획 확대 추진. 결론은, 공급 확대 추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투기 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를 강화한다. 여러분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지금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 일단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서울 주택시장 동향을 보니까는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한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결론은 집값의 상승 원인이 부족이라는 것을 인식을 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투기지역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조정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제 점점 이제 점점 보면은 이제 규제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는 규제가 없는 거고, 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요, 좀 가만히 보니까는 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들립니다. 하도 오른 지역에 투기지역을 지정을 하고 또 오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을 하고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하도 이걸 계속 말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들려요. 투기지역, 너는 참 투자 잘했다. 너는 참 투자를 잘해서 투기지역으로 상 줄게. 너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투기 지역까지 따라와. 너도 좀 더 열심히 하면 투기 과열 지구까지 줄게.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시장 상황이 정해놓는다라고 해가지고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과열 지구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과열 지구에서는 또 투기 지역으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지금 현상을 띠고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 꼭 상 주는 것 같아요. 투기 지역으로 참 잘했습니다. 상 주는 같은 어떤 그런 느낌마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아예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래서 투자를 해야 될 지역, 아주 좋은 지역에 대한 등급을 국토교통부에서 아예 정해준 것처럼 지금 저는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추가 지정을 해서 뭐 최근 많이 올랐던 흑석동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제가 흑석동 얘기 누누이 했었습니다. 이제 서초구에서 이주 수요가 바로 옆에 동작구에 있는 그 흑석동으로 많이 이주할 것이다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하고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하고 이거 세세히 안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 그래프들 본다고 해서 이해할 리도 없는 거고, 그냥 쭉 대강 여러분들 느낌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들은 8월 2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 투지과열 지구는 유지하고 있고, 부산에 지금 일부 지역들이 빠져 있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애들, 니네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겠다, 이제 시작이구나.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 가격 상승률이 높고, 청약도 과열 상황인 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가격 상승률이 되게 높은 지역을 미리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한번 보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청약 순위 자격이 이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양도세 이제 가산세율 적용하는 게 굉장히 크죠. 2주택자 10%, 3주택자 20%. 자, 이거는 여기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합 설립 인가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이제 아예 전매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전매를 못 하는 거고요. 가장 상위 이제 지정을 받는 투기 지역에서는 세대당 이제 건수, 이제 차주가 아니고 세대당이죠. 세대를 구성하는 전체 인원 중에 한 명만, 아니면은 그 세대 전체 중에서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밖에 못 받는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다. 다른 물건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투기 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데, 뭐 문제입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 아닙니다. 이게 뭐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는 이제 뭐 자금 출처 조사
뭐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 같고요. 하여튼 여하튼 간에 너무 많이 학습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투기 과열 지구가 뭔지, 투기 지역이 뭔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봤고, 각종 규제에서도 집값 들썩이자 결국 공급 확대한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마지막 이 국토교통부의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대다가 결국은 공급 확대를 한다라는 것은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그동안에 기다렸던 사람들한테 문제는 결국은 공급이었다라는 거였죠. 자,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가 2006년도 10월달 기사예요. 831 대책, 8.2 대책이랑 굉장히 비슷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좀 이따가 이제 양도소득세가 2주택부터는 10% 가산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이때는 뭐였냐면은 그냥 50% 단일 세율로만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중과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들을 이제 양도소득세들이 많이 높아지니까는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는데 지금 이런 옛날 과거 10년 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도세를 높이고 보유세를 높이고 해서 옛날의 부작용을 그대로 지금 답습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지금 집 사지 마라 해놓고서 지금과 비슷한 정책을 또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이때 또 신도시 발표를 했죠. 이제 검단 신도시 발표를 이때는 했어요. 검단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검단 신도시 발표는 뭐냐면은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주택수가 모자라다는 것을, 이때는 건설교통부였어요. 국토교통부가 건설교통부였는데, 그 집이 모자라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사건이었죠. 여러분들 2007년도 아마 6년도 말부터 2007년도 기억나실 겁니다. 거의 그때 시세 그래프 보면은요, 지금과 비슷하게 거의 수직 상승을 띠고 있는 그때의 그래프죠. 급기야 이때 그 추명지 장관은 송구스럽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장관에서도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송구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송구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고용 악화, 물가 폭등, 소비 심리 17개월 만에 최저, 현 정부 들어와서 최저를 띄고 있습니다. 그 전 정권보다 더 지금 심하게 고용 악화, 물가 폭등, 소비 심리. 근데 이런 거를 해결하고자 정책을 핀 다음에 최악이 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장하성 그 정책실장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데, 정책을 핀 다음에 최악으로 떨어진 거죠. 뭐냐면은 왜 그런 정책을 폈냐면 통계를 보고 정책을 핀 거예요. 통계를 보고 기업의 성장률이 노동자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래서 이거는 자금의 배분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기업과 지금 자영업자들 다 이제 옥죄인 거죠, 그냥. 기업이 되게 많이 벌었는데 네가 벌은 비율이 노동자보다 더 많은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거다 해서 기업의 목을 재니까는, 우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음식점의 사장이 종업원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사가 잘 돼갖고 그 음식점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좀 직원들 월급도 좀 올려주긴 했는데 그 비율이 얘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더 많이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정책이냐라고, 저는 좀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지금 정책들이 어떤 통계치로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사절 보면 통계 자료가 아닌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옵니다. 지금 추 장관이 그랬던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책시장이 피고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나와봐서야지 맨날 통계 자료만 보고 하니까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도시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일례로 도시공학과에서는 도로 교통도 이제 우리가 하거든요. 보면은 우리 옛날에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대학교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 지하도로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거기가 사거리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교통량이 많아서 지하도로를 만들어야지만이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해서 뭐 피크 아워 타임 해가지고 뭐 이제 교통량 체크하고 막 그럽니다. 교통량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연세 지긋한 분이 두 분이 오셔갖고 학생들 뭐해? 저하고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래서 여기 지하도를 만들려고요.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 이 동네에서 40년 살았는데 여기 지하차도 필요 없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지하차도 검토했던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뭐냐면 통계나 학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통계치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시장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지금 굉장히 왜곡되고 서민들 더 힘들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전달 빠르게 할 것이고요. 저희는 현장 파악을 하는 선두주자의 회사가 될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리대책 예전과 똑같은 악습을 지금 계속 연거퍼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시면 또 이 공급이 모자라서 이게 만약에 정상 궤도에 올라가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 바로 택지개발지구하고 지금 그린벨트 막 풀어줄 겁니다. 그린벨트 막 풀어줄 거고요. 그린벨트 풀어주는 권한도 옛날에 30만 제곱미터 지금 현재는 30만 제곱미터까지는 시도지사한테 그 이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쪽들 많이 이렇게 좀 해제권자에 대한 부분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린벨트 많이 해제할 건데 여하튼 간에 파리 대책들이 지금 옛날에 대한 그 공급 부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라면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데까지는 또 3년이라는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공급 부족이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값이 앞으로 3년 동안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 느는 거를 보면 2016년도에 처음으로 400조 돌파했는데 지금 거의 480조입니다. 자, 나라 예산 엄청나게 풀리고 있고 돈도 많이 찍어내고 있고요. 굉장히 돈이 지금 흔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용기 얻으시려면 시장 파악 잘하면서 여러분들 용기 얻으시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저희 꼭 구독 신청하기 눌러주셔서 저희랑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김현미 장관 가격 많이 올려놓고 가격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금 멈칫하면은 시장이 안정화됐다라고 하고 폭락론자들 3년 동안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엄청나게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제 와서 또 떨어질 것이다. 그 사람들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보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까? 3년 전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은행에 대한 담보가, 은행까지도 우리나라 다 망하게 돼요. 우리나라 망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망하는 것대로 정책이 갈 리도 없는 겁니다. 정책은 계속, 보완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정치잖아요. 정책이고. 그래서 너무 걱정들을 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 오늘 한번 8.27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옛날에는 어땠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빠르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저희랑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자, 알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